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이고요. 2019년 1회로 왔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있고 최신 기출 문제, 뭐 한참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상공예수에서 공개한 2020년 2회가 가장 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까지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는 것이고요. 시험이 거의 20년, 30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상공예수에서. 그래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향은 아주 적다. 한 10회분 정도 보면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똑같은 문제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하는 분류,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입력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이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매크로 함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그만 이렇게 요약집이라도 하나 인터넷에서 구하셔가지고, 요약집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아이들은요 20문제에서 해당하는 자주 출제되는 거 한 15개 정도 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포인트만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과목별 15개다. 그러니까는 총 45개, 뭐 많아봐야 뭐 60개 정도, 예, 그 정도 이렇게 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준비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준비하는 거는 뭐 20대까지의 대학생들이 하는 거고, 지금 저의 이 얼굴을 보고 계시는 분,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귀찮잖아, 그지? 예, 그럴 때는 이제 교재를 한 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는 아니고 EBS 교재가 다이제스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얇고 가격이 저렴해서 뭐 광고 아니다. 내가 쓴 거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아무튼 하나 사줘봐. 근데 인세는 없어요. 저한테 오는 돈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저는 이미 거기에 금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도움될 건 하나도 없어. 진짜 단 1원도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번 봅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군요.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 계산식을 사용하고 계산 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사용자 특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액세스에서는 뭘 이용하냐면 바로 포맷문을 씁니다. 이거는 그냥 무작정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보죠, 이 문제. 네 번째인데 처음 보는데, 이 과거에는 정말 매 회마다 출제됐던 아이고요. 얘는 또 뭐냐면 실기 문제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실기에 그냥 단골로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이게 포맷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값이 들어가요, 얘는. 그리고 뒤에 형식이 갑니다. 형식 코드는 우리 엑셀에서 배운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니까 얘네가 단가 곱하기 수량이니까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통화를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통화 지정하고요. 샵, 콤마, 샵샵 0. 요게 이제 표준 코드이고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맷문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뭐 d룩업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도메인 함수 배운 적 있잖아요. d에버러지였다? 였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도메인 함수 구조도 몇 번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얘네는 모든 인수를 따옴표로 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얘는 내가 계산할 필드예요. 계산 필드가 첫 번째 인수고, 두 번째가 그 계산 필드가 존재하는 가져올 원본 테이블 이름이에요. 테이블.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됩니다. 얘네는 모두 다 따옴표로 묶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발은 뭐냐면 이거는 엑셀에서 밸류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프로시저에서 사용되는데요. 밸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 엑셀에서도 배우셨지만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고, 이 문자열 함수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에서 앞에 두 글자를 뽑아가지고, 제가 02년생이니까요. 이렇게 뽑아오면 얘는 문자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를 숫자로 계산하기 위해서 변경을 할 때 이렇게 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발을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스트링은 문자열로 전환하는 건데 이건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요. 이 포맷하고 d룩업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맷문을 한번 냅다 한번 해볼까? 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냅다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기출 소스를 2번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가 있단 말이지. 그럼 디자인 보기 가주시고요. 여기엔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세한 날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포맷문으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우클릭하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포맷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값이 첫 번째 나오는 거고 뒤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돼요. 대신에 뭘로 묶는다? 따옴표로 꼭 묶어줘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옴표로 묶는 건 문자인데요. 포맷문에서는 형식 코드를 꼭 묶어줘요. 형식 코드 문자라고 생각하면 안 헷갈리겠다, 그지? 우리가 어떻게 주면 될까? YY, MM, 뭐 AAA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닫기 눌러주고 얘 눌러주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이렇게 서식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하위에 어떤 통계값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얘네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보시면은 썸함수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실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우클릭 확대 축소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맷 적용을 하시고요. 실수니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얘는 몇 시간 몇 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샵으로 줄까? 그지? 이렇게 주고 뭐 시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시간이 값이 뒤에 시간이 붙어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포맷문이다라는 거죠. 자, 42번입니다. 다음 중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문제를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학을 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요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원에는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번까지의 회원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원들이 주문하는 주문 테이블이 별도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1번이 뭐 뭘 주문하고 2번이 뭘 주문하고.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주문 테이블에는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의 레코드만 존재해요. 가능하죠? 왜? 1, 2, 3, 4, 5만 현재까지 주문했고 나머지 6번부터 100번까지는 아직 주문이 없어. 맞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주문 테이블의 맨 밑에 200번이라고 하는 애가 딱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비회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회원도 임시 아이디가 생성이 돼요. 임시 회원 아이디가 생성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확장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회원 테이블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회원 정보 자체가 없는 아이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습니다. 됩니다. 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메인 테이블하고 얘가 매칭이 될 때 얘는 사실은 누락이 될 수 있거든요. 얘는 회원 테이블에서 얘를 조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입력은 가능해요. 만약에 이 주문 테이블의 회원 필드가 기본 키가 아니라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별도의 전제가 있어요. 좀 까다롭죠?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널은 넣을 수 있다. 됐죠? 자, 바로 이 문제가 이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공부하면은 약간 헷갈려하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주문 테이블에 100번이 아닌 1번부터 100번이 아닌 애들은 넣을 수 없는 건 정확히 알고 있겠어. 그런데 왜 어떻게 너를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시는데, 참조 무결성에서는 사실은 얘를 넣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넣을 수가 있어. 예외사항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참조 무결성은 참조하고 참조되는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서브 테이블이에요. 즉 외래키 값이 있는 서브 테이블에 레코드 삭제 시에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아요. 왜? 주문을 했다 취소할 수 있잖아. 얘 지워져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맞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 3번 회원이 주문을 했는데 회원 테이블에서 3번을 지워.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여기에 이 3번은 여기에 3번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죠. 맞죠? 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에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브 테이블이네요. 레코드 추가 시 외래키 값이 널인 경우는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널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이건 예외 사항이니까 기억하세요.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참조되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예요? 메인 테이블이 되겠죠.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지. 당연하지. 회원이 가입했어. 101번, 102번.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 주문만 없으니까. 그지? 자, 요거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다음 중 그룹화, 이거 또 출제됐죠? 보고서의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룹 머리글 바닥글이구나. 그룹 머리글은 각 그룹의 첫 번째 레코드 위에 표시가 된다. 맞아요. 그룹 바닥글은 각 그룹의 마지막 레코드 아래에 표시가 된다. 맞아요. 그룹 머리글에 계산 컨트롤을 추가하여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할 수 있다. 야, 이거 잘못 읽으면 틀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야?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넣을 수 있어요? 보고서 머리글 또는 바닥글이죠. 그룹 머리글에다가 어떻게 전체 보고서 내용을 넣어? 그룹 머리글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건 해당 그룹에 대한 요약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야, 이런 문제는 사실 그냥 훅 읽다 보면 틀릴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고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룹 바닥글은 그룹 요약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룹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거야? 기관 코드로 되어 있는 거네. 그룹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기관 코드 그룹 바닥글이에요. 자, 디자인 보기 가보시면 당연히 기관 코드의 바닥글이니까 기관 코드에 대한 그룹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보고서 머리글에다 넣는다면 얘는 보고서 전체에 대한 요약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페이지 머리글에다 넣거나 페이지 바닥글에다 넣으면 그럼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가져오게 되겠죠. 자, 44번이요.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 바이트 기준으로 가장 작은 데이터는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yes와 no는 뭐였어요? yes 아니면 no기 때문에 1비트만 필요하다 그랬죠. 1비트만 필요하겠죠. 왜? 이 비트 칸 하나로 뭐야? yes, no 모두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종종 출제되는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 가면 짧은 텍스트 이렇게 있고요. 긴 텍스트 있고 문자열과 숫자를 임의로 조합해가지고 65,000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게 바로 긴 텍스트입니다. 짧은 텍스트는 255자 미만인 것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얘는 8바이트, 16바이트인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숫자에는요 바이트와 실수 정수가 있는데 이 바이트만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바이트라고 하는 게 1바이트죠.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 배웠는데 1바이트는 몇 비트일까요? 네, 8비트예요. 자, 8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위치가 몇 개라고요? 8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위치를 껐다 꼈다 하는 조합을 만들 때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2의 8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총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바이트는 그래서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입력할 때 써요. 숫자 값인데 불구하고 나는 0에서부터 255까지만 넣을 거야. 이게 나중에 필기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실기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자, 실수 정수 있고요. 통화는 8바이트예요. 숫자도 8바이트고 얘 아니오가 1비트입니다. 자, 이거 아시죠? 뭐라고? 1바이트는 8비트다. 컴퓨터 일반 안 보신 분들은 앞에 가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 시간도 8바이트예요. 다 8바이트야. 기본이. 되셨죠? 기본이 8바이트고 얘 아니오만 1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련 번호는 4바이트, OLE 개체는 1기가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이런 것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요게 1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 자, 다음 중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본키 뭔지 아시죠? 그 해당하는 테이블에서 각각 레코드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이다 그러면 학번이 되거나 아니면 회원 테이블이다 그러면 아이디가 되거나 이렇게 유일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하고 중복 확인 딱 누르잖아요. 그건 뭐야? 똑같은 아이디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그 회사의 그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회원 아이디가. 자,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설정 안 해도 돼요. 기본키는 내가 데이터에서 해당하는 레코드를 빨리 찾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거기다 인덱스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고. 자, XS에서 단일 필드 기본키와 일련 번호 기본키만 정의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앞에서 해봤어요. 다중 필드의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어요.
됐죠? 예, 잘못됐어요.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 당연히 가능하죠. 자, OLE 개체나 첨부 파일 형식 필드에 기본키를 지정할 수 없어요. 왜? OLE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1GB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용량이 큰 걸 가지고 어떻게 식별을 하니?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봉사 코드 하나로 기본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해제하고 다수로 여러 개 이렇게 드래그하고 기본키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2개 이상도 우리가 지정이 가능하다. 되셨죠? 얘는 그냥 닫지 말고 저장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키 설정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얘는 있을 거고 사원도 있을 거고 재학생 디자인 보기 가보자. 얘는 지금 기본키가 없잖아요. 없어도 문제될 게 없지.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재학생에서 디자인 보기 가서 학번에다가 기본키를 딱 지정할 수도 있겠죠. 됐죠? 기본키가 없는 아이도 지정할 수 있고 기본키 없는 걸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기본키는 왜 지정하느냐? 우리 뭐였어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즉 중복된 레코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널 값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키를 지정합니다. 자, 다음 중 폼을 디자인 보기나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는 그랬어요. 폼 연대요. 야, 이거 계속 출제되는데 너무 쉽지 않냐? 앞에는 오픈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 그지? 뭐 볼 것도 없어.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마.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자, SQL 문이 나왔어요. 다음 중 직원이 있어요. 그지? 이런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근무 연수가 3년 이상인 직원들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래요. 많은 거부터니까 얘는 뭐가 돼요? DSC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DSC 들어가는 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같은 나이일 경우에 급여의 오름차순이래요. 얘는 ASC가 들어가면 되겠네. 오더바이에 대한 문제구나. 자, 그러면 직원 됐고요. 이건 뭐야? 왜 오더바이가 먼저 나왔어? 우리 문항에서 이 셀렉트문 기억하시잖아요. 자, 셀렉트 여기에 필드명 from 테이블명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where 조건, 그 다음에 오더바이 정렬, 그룹한다 그러면 그룹바이 여기에 그룹 기준, 그 다음에 그룹의 조건을 지정할 때는 having 여기에 조건 이렇게 작성한다고 얘기했죠. 이 구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얘는 잘못됐잖아, 순서 자체가. 그지? 자, 근무 연수가 3년 이상인 그랬어요. 직원들의 오더바이 나이 급여 이렇게 했어요. 생략하면 기본이 ASC입니다. 이거 안 되겠네. 그지? 요거 볼까? 오더바이 이렇게 했고요. 3 했고요. 오더바이 나이 DSC 급여 ASC. 4번이 답이네요. 어렵지 않죠? 어센딩, 디센딩 이것만 알면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구조는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 한번 외우는데 10분 걸립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3번만 써보세요. 하이폼 문제 또 나왔어요.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뭘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하이폼은 기본 폼 내에서만 존재하며 별도의 독립된 폼으로 열 수 없다 그랬는데 잘못됐잖아요. 뭐야? 우리 하이폼이라고 하는 거는 폼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메인 폼과 하이폼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메인 폼에다가 다른 외부에 있는 폼을 갖다 넣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앞에서 강조 말씀드렸었죠? 얘가 답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부서가 있는데 부서 테이블을 만들고 부서가 상위니까 부서 만들고 그 위에 저 밑에 있는 사원 테이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습니다. 하위 폼을 넣기 위해선 폼이 2개 필요해. 부서 선택하고 만들기에 가서 그냥 폼 눌러주면 자동으로 폼 만들어지는 거고 우클릭 디자인 보기 들어가지고요. 여기에다 하이폼 넣으면 되잖아. 자, 양식 디자인 이 녀석이 하이폼이죠. 드래그 쭉 끌어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원을 가져다가 넣게 되면 되는 거고요.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직접 지정하면 부서니까요. 각 부서 코드별로 이렇게 하이폼도 부서 코드로 일대 다로 연결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직접 해도 된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필드, 하위 필드 해가지고 데이터 탭에서 이렇게 또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닫기 예 눌러주시고 부서 닫아주시면 부서 테이블 하위에 이렇게 하위 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부서의 하나의 하위에 보면 그 해당하는 사원들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부서 폼도 있고요. 사원 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죠? 부서 하나의 사원 여러 명, 테이블과 쿼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좋아요. 하이폼은 보통 일대다 관계에서 다에 해당하는 것, 그죠? 사원이지. 부서하고 사원을 본다면 테이블 쿼리를 원본으로 한다. 연결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는 같거나 호환이 당연히 돼야 조인이 되겠죠. 이건 관계에 대한 제약 조건이잖아. 코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이거 그냥 버릴까 말까 생각 드시죠? 하나씩 한 줄씩 보면 돼. 자, 현재 폼에서 CMD 숨기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랬어요. 프리베이트 서브 CMD 숨기기 클릭. 다 똑같네. 이건 더블 클릭이네? 더블 클릭이잖아. 보는 순간 답은 2배로 압축이 됐어요. 자, 단추를 클릭하는 경우 데이트 듀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대요. 2개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 데이트 듀 비저블 폴스. 맞는 것 같아. 비저블 폴스. 미 데이트 듀 비저블 폴스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프로시저에서 해당하는 개체와 속성, 메소스를 구분하는 구분자는 다시입니다. 느낌표 쓰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수로 구분하잖아. 다 지금 보면. 이 느낌표는 어디에 쓰냐면요. 테이블하고 필드 이름 구분할 때 간혹 닷 대신에 쓰기도 해요. 원래는 다수로 구분을 하는데 닷 대신 쓸 수는 있어. 그거는 테이블하고 필드를 표현할 때이고요. 이건 프로시저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개체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속성을 호출할 때는 닷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크로스텍 쿼리 지난 회차에 있었고 강조 말씀드렸어요. 야, 뭐라 그랬니 이거? 자, 크로스텝에는요 3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행머리글, 열머리글, 갑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크로스텝을 만들어 보면 이 위쪽에 이 열에 추가되는 아이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열머리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에 각각 하나씩 추가되는 아이들을 행머리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걔네의 크로스된 값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값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고 보여드린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행 레이블은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열 레이블은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행 레이블은 다수 추가 가능. 이게 핵심이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자.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치? 재민데 뭐. 응? 자, 만들기 간다. 쿼리 디자인 간다. 여기에서 크로스탭 눌러준다. 어떤 걸 가져해 볼까요? 자, 봉사 내역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기관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 코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수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 코드를 우리가 열 머리글로 넣을까? 행 머리글로 넣고요. 봉사 코드를 열 머리글로 넣고 시수를 여기서 값으로 넣고 묶는 방법은 합계를 넣어줄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크로스텍 쿼리가 되는 겁니다. 쿼리 1 됐고요.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기관 코드별 이게 뭐였어? 학번이었나? 뭐 아무튼 그거에 따른 그 교차되는 값들을 우리가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행 머리글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기관 코드 들어갔으니까 봉사 코드 들어갔죠? 기관 코드, 봉사 내용을 한번 더 넣어 볼까? 자, 그러면 봉사 내용을 여기에다가 행 머리글을 넣어보는 거예요. 닫기 예 눌러주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자인 보기. 이번에 나오는 우리 기관 코드 또는 봉사 코드를 여기 행 머리글이나 얘를 하나를 열 머리글로 해가지고 열 머리글 2개를 만들어 보자고. 2개죠?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항상 행 머리글은 다수의 개수를 넣어줄 수 있지만 열 머리글은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 게 이 크로스텝 쿼리의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문제를 무작정 보지 말고 키포인트를 보고 봐. 쿼리 결과를 엑셀 워크시트와 비슷한 형태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태의 쿼리다 그랬는데, 워크시트로 표시하는 거는 이거 조금 애매해. 조금 애매해. 이거 좀 세모예요, 솔직히.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 머리글, 그렇지?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 머리글로 구분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그룹한다. 그룹한 데이터에 대해 레코드의 개수, 합계, 평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었죠? 열 머리글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행 머리글일 때는 가능하지만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만 알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자, 쿼리 결과에 엑셀 뭐 어쩌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이게 출제되는 거야.